건강을 지키는 레시피. 여러분들은 지금 당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면 우리의 몸은 그 계절에 맞게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평소에 걸리지 않던 감기에 걸리거나 잔병을 앓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곤 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거나 직접 요리해서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희와 함께해요.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레시피와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레시피의 아나운서 장현서입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벌써 코앞으로 찾아온 듯 날씨가 더워지고 주변에 반팔을 입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여름이 되면 바닷가나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가기도 하고 짧은 옷을 입을 수 있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뜨거운 온도의 냉장 보관 식품을 잠시라도 상온에서 보관을 한다면 쉽게 상해버려 먹을 수 없게 되고 습한 날씨에는 균이 번식하기 쉬워 음식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만약 음식 관리를 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과 조심해야 할 음식에 대해 나눠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식중독은 병원균이나 독소 등의 오염된 음식을 먹고 나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인 식중독은 살모넬라균이나 포도상구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소화장애, 구토, 설사 및 전신에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경우에는 신경마비, 근육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로 6월부터 9월 사이에 걸리기 쉬우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먼저 손은 항상 깨끗이 씻습니다. 음식물은 되도록 끓여 먹고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조개는 섭취할 때 주의합니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음식은 냉장 혹은 냉동 상태로 보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같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주의합시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음식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다가오는 여름을 만끽 느낄 수 있는 노래, 위너의 아일랜드입니다.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실입니다. 매실은 식중독 증상이 있을 때 매실 농축액이나 매실차를 마시면 증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피크르산이라는 성분이 독성 물질을 분해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들깻잎입니다. 들깻잎은 특유한 향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식중독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하기 쉬운 음식을 만들 때 들깻잎을 많이 넣으면 독물이 몸에 들어와 복통, 구토, 설사를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 식중독 증세가 조금 느껴질 때는 들깻잎을 진하게 우려내 먹어도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산물, 초밥, 회를 먹을 때는 생강과 녹차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있는데요. 생강에는 인체에 유해한 세균을 없애는 성분이 있어 해산물에 들어있는 비브리오균 등 여러 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녹차는 항균, 항염증 효능이 있어 녹차를 진하게 달여 마시면 장티푸스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을 소멸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는 팥가루를 먹으면 좋습니다. 식중독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음식물의 독성을 빨리 배출해내는 것이 좋은데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나 인체에 불필요한 수분을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팥가루나 팥물을 적당히 먹으면 독성을 배출시켜 식중독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첫 번째로 두부인데요. 두부는 수분을 가득 함유하고 있어 조리 후에도 수분이 계속 생깁니다. 이는 조리 후에도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는 뜻인데요. 굽거나 데친 후에도 두부를 실온에 보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온에서 4시간 이상 보관된 두부는 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생크림 케이크인데요.
생크림 케이크는 우유를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에는 상하기 쉬워서 구매할 때도 당일 제조 식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바로 먹거나 남는 케이크는 냉장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입니다. 채소를 조심해야 한다니 의아하실 텐데요. 고기와 함께 즐겨 먹는 상추, 깻잎, 양배추 등의 쌈채소는 생으로 먹을 때 살모넬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먹기 전에는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를 씻을 때 식초를 조금 넣은 물에 헹구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고기를 사용한 도마나 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번 노래는 음식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노라조의 고등어. 예방 음식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 음식을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매실장아찌와 매실장아찌를 이용한 매실볶음 고추장입니다. 매실장아찌는 매실 3kg과 설탕 3kg, 그리고 굵은 소금을 준비합니다. 매실은 이쑤시개를 이용해 꼭지를 따주고 6조각을 내어줍니다. 손질한 매실은 소독한 용기에 담아 설탕 1.5kg을 중간중간 넣은 뒤 남은 설탕은 위에 덮어줍니다. 하루 정도 기다려주고 소독한 병에 매실과 국물을 담아 옮겨줍니다. 굵은 소금 1큰술과 설탕을 넣어 김치 냉장고에서 3개월 정도 숙성하면 매실장아찌 완성입니다. 만들고 숙성하는 기간을 고려해서 봄철에 만들어두면 좋을 듯한데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매실장아찌를 구매해서 매실볶음 고추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매실볶음 고추장의 재료는 매실장아찌 20개와 다시마 육수 200ml, 고추장 300g, 당근과 양파 4분의 1개, 표고버섯 반개, 청양고추 2개, 쪽파 2대, 다진 마늘 1큰술, 그리고 참기름과 매실청 50ml입니다. 생각보다 재료가 많죠? 그래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천천히 저를 따라오세요. 먼저 매실장아찌를 다져줍니다. 표고버섯, 당근, 양파 등 준비한 야채를 모두 다져줍니다. 제가 말한 재료의 양보다 더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00ml 물에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내주고 육수 200ml 기준 고추장 300g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맛있는 고추장 볶음의 비율이라네요. 육수가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고추장을 풀어준 후 다져준 야채를 모두 넣고 끓이다가 매실청을 넣고 졸여줍니다. 매운 게 싫으시다면 청양고추가 아닌 오이고추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레시피 어떠셨나요? 식중독은 음식을 예방하는 것보다 주의해서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가지 레시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으로 우리 같이 식중독을 예방해보아요. 그럼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건강을 지키는 레시피 3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레시피는 상명대학교 교육방송국 SMBS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톰보이. 오늘의 건강을 지키는 레시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레시피는 어떠셨나요? 듣기만 해도 군침이 고이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도 저희의 레시피와 함께 우리 모두 건강해져 봅시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와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는 레시피를 청취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주은, 기술의 노현빈, 이현, 진행의 장현서였습니다. 참된 소리. 여기는 상명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MBS